똑똑하고 현명한 소비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를 드리는 똑똑한 소비생활. 오늘은 한국소비자원 안전감시국 제품안전팀 서용호 팀장 전화 연결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코로나 시대에 이제 집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늘어났잖아요. 이제는 뭐 홈트레이닝이 유행이 된 것 같은데 그에 따라 이런 홈트레이닝 용품 판매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게 있으시다고요? 네, 홈트레이닝 문화가 확산되면서 관련 용품의 소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소비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홈트레이닝 용품 중에는 무게가 적고 고정식 운동기구보다 범위가 넓어 다양한 운동 동작에 활용할 수 있는 경량 아령이 유행인데요. 네. 여러 가지 화려한 색상으로 코팅이 되어 있어서 미용 아령이라고도 부릅니다. 한편 주전자의 캐틀과 추의 벨의 합성어인 캐틀벨은 둥그런 뭉치에 손잡이가 달려있는 형태의 운동용품인데 네. 캐틀벨의 손잡이에도 미끄럼 방지 등을 위해 합성 소재 재질로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네. 또한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에 이용하는 천연 고무나 합성 고무 재질의 피트니스 밴드도 많이 이용하는 용품입니다. 하지만 예쁜 색감을 내기 위해 코팅에 사용하는 합성 소재나 합성 고무에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함유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소비자원에서는 합성 소재로 코팅된 경량 아령과 캐틀벨 그리고 고무 재질의 피트니스 밴드 26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 물질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럼 이번 조사에서 그럼 어떤 유해 물질들이 검출된 건가요? 네, 조사 결과 경량 아령 10개 중에서 7개 제품의 손잡이에서 프탈라이트계 가소제가 최소 22.3%에서 최대 63.5% 수준으로 검출됐습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의 교란 물질로 간, 심장 등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고 남성 정자수 감소나 여성 불임 등의 생식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 물질인데요. 네. 섭취, 흡입, 피부 접촉 등의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인체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건강관리를 위해 구매한 운동용품인데 오히려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함유되어 있는 아이러니한 결과였습니다. 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해당 업체들이 한국소비자원의 권고에 따라 제품의 판매를 중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점입니다. 한편 캐틀벨과 피트니스 밴드에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되지 않거나 미미한 수준으로 검출되었고 네. 납과 카드뮴은 조사 대상 전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납과 카드뮴은 검출되지 않았다. 좀 다행인데, 그나마 좀 다행인데요. 자,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이제 합성 수지나 플라스틱 같은 이런 석유 화합물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어떤 안전 기준이 이제 적용되고 있을까요? 네, PVC 등의 합성 수지 재질 제품의 경우에는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만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함유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일반 생활용품 중에서 제조 과정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포함될 수 있고 피부 접촉 빈도가 높은 일부 생활용품에 대해서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의 사용을 규제 중입니다. 규제 대상으로는 돗자리 매트나 슬리퍼, 휴대폰 케이스와 같은 합성 수지 제품 등이 있고 이 네. 밖에도 온열팩, PVC 바닥재 등도 관리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어린이 제품의 경우에는 어린이 제품 안전특별법에 따라서 모든 어린이 제품에 대해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사용을 규제 중입니다. 어린이 같은 경우는 유해물질 노출 시에 성인에 비해 피해 정도가 크고 또 손을 입으로 대는 습관이 있어서 네. 어린이 제품은 보다 강화하여 규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앞서 말씀해주신 내용 중에서 이 홈트레이닝 용품 중에서도 이 아예 그 안전 기준 내용이 없는 품목도 이제 있다고 했던 것 같은데 맞나요? 제가 잘 들은 게 맞나요? 예, 맞습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일부 합성 수지 제품 같은 경우에는 프탈레이트를 비롯해서 납, 카드뮴과 같은 유해 물질에 대한 안전 요건을 준수해야 하는데요. 네. 그렇지만 합성 수지 재질의 홈트레이닝 용품 중에서는 짐볼과 요가 매트면이 안전 요건 준수 대상에 해당하고 네. 동일한 합성 수지제임에도 경량 아령과 캐틀벨 등은 안전 기준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게 굉장히 상식적이지 않은 말들을 하셔갖고 진짜 아령과 커틀벨은 안전 기준이 현재는 없다. 그럼 이런 홈트레이닝 용품들 직접적으로 피해 닿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더욱 재질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용품들인데 그러면 다른 나라들은 어떤 기준을 적용하고 있을까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제품별로 유해물질 안전 요건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이와의 반면에서 유럽연합의 경우에는 리치, 즉 신화학물질 관리 규정에 따라서 사람의 피부에 장기간 접촉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4종의 총 함량이 0.1%를 초과할 경우에 시장에 출시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유럽연합에서 올해 1월
스포츠 레저 용품에 대해서 리치에서 제한하는 물질에 대한 시험 검사 결과 경량 아령 등과 같은 일부 제품에서는 해당 기준을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의 유해 물질이 검출된 바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홈트레이닝 용품들 현재 이제 관리 대상이 아닌 제품군인데 그러면 유해 물질 검출 외에 이제 다른 문제점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홈트레이닝 용품에 대해서는 표시 기준 역시 구제하기 때문에 구매 후에 피해 구제 등을 위해 필요한 사업자 정보나 재질과 같이 소비자가 제품을 선택할 때 필요한 정보의 제공도 미흡한 상황이었습니다. 조사 대상 26개 중에서 재질이나 치수, 제조자 정보와 같은 기본적인 정보를 모두 표시한 제품은 1개에 불과했고요. 네. 특히 운동 중에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제품군이지만 17개 제품이 사용상 주의사항을 표시하지 않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였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지금 아마 청취자분께서 놀라실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1개에 불과했다. 뭐 재질, 치수, 제조사 이런 게 수입 정보 같은 정보가 표시한 제품은 1개에 불과했다는 게 굉장히 사실 굉장히 놀랄 내용인데 그럼 앞으로 우리나라에도 보다 엄격한 이런 안전 기준 적용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관련해서 어떤 개선 방안이 있을까요? 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럽연합의 경우에는 피부 접촉이 이루어지는 모든 소비재에 유해물질 안전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학상수지제 함유 운동기구에 대해서 포털레이트와 같은 유해물질 관리 기준을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기술기준원에 학성수지 제품 안전기준의 적용 대상 확대를 요청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기준을 정한다 해도 그 전에 이제 문제된 제품들, 이런 제품들에 대한 안전 관리 이거 괜찮을까요? 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서 유해 물질이 검출된 사업자를 대상으로 국내에 아직 기준은 없어도 이제 소비자 안전을 위해서 품질 개선 등의 시정 조치를 권고하였고 해당 업체들은 문제 제품의 판매를 중지하고 품질을 개선하기로 회신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현재로서는 안전기준은 부재하지만 홈트레이닝 용품의 제조 수입 업체에서 철저한 제조 공정 관리를 통해서 소비자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등의 스스로의 개선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번 조사를 계기로 조사 대상 업체를 비롯해서 관련 업계에서는 홈트레이닝 용품에 대한 유해 물질 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품질 개선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소비자원 안전감시국 제품안전팀 서영호 팀장이었습니다.